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공원에 나와서 또 한 프로 찍고 있습니다. 이 언제 걸어도 이 좋은 공원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섹스는 남녀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다.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이 남녀의 섹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 남녀가 도무지 섹스를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부관계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섹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수없이 강조하고 수없이 강조해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이 세상에는 암컷과 수컷이 존재합니다. 암컷과 수컷. 그리고 이것을 성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암컷과 수컷이 섹스로 연결되어야만이 결과가 나옵니다. 즉 애정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심지어는 이 자식들까지도 생겨납니다. 그러면은 사랑과 애정과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섹스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야기했습니다. 남자의 정액이 과연 섹스하는 데만 쓰는 것인가? 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자는 조금 남고 여자는 조금 모자란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정액, 정확히 말하면 한 5분의 1 정도입니다. 이 5분의 1이 여자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여자의 몸을 타고 돈다고 나는 이야기했습니다. 즉 남자의 정액이 애 낳는 데만 쓰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의 조금 남고 여자의 조금 모자람을 이 섹스를 통해서 이 서로 공유하게 되면 딱 맞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딱 맞는다. 그리고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부부끼리만 섹스해라.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끼리 섹스하지 말아라. 이렇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묶어놓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부부끼리도 섹스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부 강간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혼이 도구가 될 때 남자의 과도한 섹스, 즉 남자의 섹스 요구 조건은 이혼에서 그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재산적, 금전적, 정신적 손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놔야만이 돈이 되는 것입니다. 돈 말입니다. 특정 집단이 돈 벌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섹스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보듬고 서로 애정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남녀가 섹스를 하지 않고 서로 손만 잡고 이렇게 누워 잔다고 하면 그 연애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매우 피곤한 잠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상대가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섹스를 하지 않는 여성과 남성은 서로 적이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위험한 적이 됩니다.
이게 남녀가 섹스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사랑과 애정과 이 아낌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섹스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사랑하고 더 애정을 가지고 더 아끼고 더 보듬고 더 보살피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도 여성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섹스를 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돈에 대한 길을 열을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섹스는 남성이 하는 게 아니라 여성이 주가 되어야 합니다. 결혼은 남성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여성이 피임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임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여성이 임신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으면 절대로 임신이 안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섹스라도 많이 해야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섹스를 절대로 못하게 묶어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섹스를 못하게 묶어놔야만이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속고발이 난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집단이 떼돈을 벌어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절대로 섹스할 수 없는 나라. 남성이 여성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여성이 남성한테 말도 못 건네고 서로 원수가 되어서 싸워야만이 돈이 되는 집단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돈이 되는 집단은 결혼 제도를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가정을 철저히 부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돈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정주부 또는 우리나라의 여성들 또는 남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좀 많이 박으세요. 박으면 박은 만큼 사랑이 튼튼해지고 박으면 박은 만큼 애정이 튼실해지고 박으면 박은 만큼 더욱 두터워집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한 나라인가. 섹스리스 부부 세계 1위입니다. 섹스리스 부부 세계 1위. 벌써 1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섹스는 집 밖에서 하는 게 집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집 밖에 나가서 하는 게 남자간의 섹스입니다. 부부끼리 하려고 하면 부부끼리 왜 이래? 가족끼리 왜 이래? 하면서 거부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섹스는 밖에 나가서 동호회 회원들하고 하고 종교단체 가가지고 이놈 저놈하고 하고 직장에 가서 이놈 저놈하고 하고 하는 것이지 이 부부끼리 하는 게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부부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으며 이 연인들끼리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있어서 이 부부간의 섹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공유물이 아닙니다. 누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여성이 전유물도 아니고 남성이 전유물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남성이 원하면 마누라는 언제든지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누라가 원하면 남성은 언제든지 해야 되는 그런 것이고 시도 때도 없이 다가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몸에 대한 권한은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해괴한 논리를 하면서
성적인 행위를 거부합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결혼하지 마세요. 내 몸에 대한 권리는 내가 가지고 있다. 여성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혼자 사세요. 그리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이 여성들이 절대 놓지 않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절대 놓지 않는 것. 남편이 벌어 들어오는 봉급은 반드시 내 통장으로 들어오고 내가 관리해야 돼. 절대 양보 못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남편이 벌어오는 돈은 내 돈이야. 따라서 절대 남편도 밖에 나서 돈을 벌어오지만 권한은 나한테 있는 거야. 나한테 용돈 30만 원만 가져가. 내가 주는 대로 받아가.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몸에 대한 권한은 내가 있기 때문에 남편도 내 몸에 손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봉급이 들어오는 즉시 10원짜리 하나 안 떼고 내가 관리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한국 여성이 회귀한 논리입니다. 자기 몸에 대한 권한은 자신이 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결혼하지 마세요. 왜 멀쩡한 남자를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까? 그렇게 하려면 결혼하지 마세요. 들어가 볼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둘을 묶는 것입니다. 둘을 묶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묶느냐? 섹스로 묶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적, 제도적, 법적으로 묶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몸에 대한 권한은 내가 있다.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결혼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남편한테 돈 벌어라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식들에 대한 권리도 주장하지 마세요. 마찬가지로 재산 분할에 대한 것도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남녀는 섹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내 몸에 대한 권리는 내가 있다.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남자 피곤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줄이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